오늘의 탄핵의 진실 내용은 조만간 터질 태블릿 PC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태블릿 PC 조작 누가 했습니까? 특검수사 4팀에서 했죠. 물론 제1 태블릿 PC는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과 김수남 검찰총장의 특검에서 한 거고, 올 이제 정교하게 조작이 된 거를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뇌물 엮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때도 겪어봤잖아. 헌재에서 야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면 일단은 뇌물죄가 있어야 돼. 요걸 교훈 삼아갖고 뇌물로 박근혜 대통령을 씌우려니까 이 청렴하기 그지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무슨 능력으로 뇌물을 엮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과 한동훈을 섭외를 한 거지. 민주노총 핵심 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고 김수남과 이영렬이 조작한 제1 태블릿 PC를 소스 받아서 정교하게 조작을 한 거고, 이 태블릿 PC는 어서 주소온 태블릿 PC 하나 갖고 와서 최소한 거야. 아무런 뭐 증거도 없이 완전 조작이고, 그거는 뭐 디테일하지도 않아요. 그냥 최소한의 비서 태블릿 PC 갖고 이거 최소한 거라고 이렇게 대국민 사기를 쳤던 그런 게 윤석열 한동훈이에요. 예, 이거 팩트니까. 자, 그 중에서도 제1 태블릿 PC에 관여한 SK텔레콤의 자동이체 설정까지도 조작을 하고, 전 청와대 행정관인 탄핵 주범 김한수의 희한한 계약서 작성 주장과 본인이 계약을 한 건지, 아니면 검사와 머리를 맞대고 조작을 한 건지, 또 아니면 그 누군가를 시켜서 조작을 한 건지에 대해서 소상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블릿 계약서 1쪽에 기재된 요금 납부 방법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같으면 본인난, 대리인이면 대리인, 뭐 이런 거 있죠? 요금 납부 방법에 관심을 기울였던 이유는요, 해당 항목을 보시면 김한수가 진술한 대로 자신의 회사 마레이 컴퍼니 있죠?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 얘가 김한수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이마트나 이런 대형마트에 문구류를 납품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 마레이 컴퍼니의 회사 법인카드로 자동이체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태블릿 재판 항소심에서 사실조회를 한 결과 해당 카드사, 그러니까 하나카드죠. 하나카드는 자동이체가 설정된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회신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블릿 요금은 마레이 컴퍼니 법인카드에서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바람에 김한수 자신은 요금 문제를 완전히 잊고 지냈다라는 거짓 알리바이가 이번에는 한동훈 법무장관에 의해서 승진을 했던 그 검사 있어요. 그 검사와 김한수가 만들지 않았습니까? 거짓 알리바이를. 이는 김한수가 개통만 해줬을 뿐 실제 태블릿의 사용과는 무관하다라는 검찰의 수사 결과로 연결이 됐었지만, 태블릿 항소심에서 사실 조회를 한 결과 마레이 컴퍼니의 법인카드인 하나카드, 그러니까 구외환카드에서 이 자동이체가 설정된 이력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과 김한수가 내세운 알리바이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태블릿 계약서에 기재된 마레이 컴퍼니 명의의 카드번호 9410-5370-5833-8100에 대해서는 하나카드 측 회신서를 보시면 자동이체 설정 이력도 없고, 그러니까 김한수는 자기가 했다 그랬잖아요. 다 거짓말인 거지. 아무튼 이 하나카드 측의 사실관계 회신서를 보면 자동이체 설정 이력도 없고, 자동이체 해지 등의 변동 사항도 없고, 카드 상태는 2012년 6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정상 카드다라고 밝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당시 이 김한수 마레이 컴퍼니의 법인카드는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카드예요. 계약서 내용대로 자동이체 설정이 만약에 된 거라면, 김한수의 말대로라면 요금이 미납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자동이체예요. 카드가 연체가 되거나 정지가 되거나, 그래서 카드 사용에 이상이 없다면 당연히 김한수가 자동이체로 해놨다고 주장을 했으니까 당연히 돈이 빠져나가야지, 정상 결제가 돼야 되는 게 맞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SK텔레콤에서도 사실조회 신청을 했었는데, 이 SK텔레콤의 답변은 하나카드하고 전혀 달랐어요. SK텔레콤은 계약서에 적힌 대로 마레이 컴퍼니의 법인카드로 2012년 6월 22일에 개통 당시부터 자동이체가 설정됐었고, 석 달 뒤쯤인 9월 28일에 요금 납부자가, 그러니까 김한수를 얘기하는 거겠죠? 요금 납부자가 자동이체를 해지했다라는 답변을 보내온 거예요. 다 조작이지, 날조고. 자, 두 기록은 모두 법원에 제출된 공식 문서인 사실조회 회신서예요. 그런데도 이 두 대기업의 답변이 엇갈리고 있고, 물론 앞뒤가 맞지 않은 쪽은 SK텔레콤의 답변 아니겠습니까? 이쯤 되면 삼척동자도 언놈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빵식이 TV 몇 달만 보더라도 다 알 수가 있어.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 SK텔레콤은 2020년 1월 20일자 사실조회 회신서에서 태블릿의 요금은 개통 이후 김한수가 이용정지를
해지한 시점까지 단 1원도 납부되지 않았다라는 기록을 제출을 합니다. 아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당시 연매출 20억 원 규모로 탄탄한 이 회사였던 김한수의 마레이 컴퍼니의 법인카드로 자동이체를 했다면 어떻게 태블릿 PC의 요금이 자동이체 납부되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정상 카드인데 1원도 나가지 않았다라는 저 거짓부렁. 하나카드사던 SK텔레콤이던 둘 중에 하나는 위증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통신사는 이 요금이 이체되지 않는다고 지들 마음대로 자동이체 등을 해지하지도 못합니다. 한마디로 요금을 내라고 독촉을 할 수는 있겠지만, 요금 안 내면 정지를 시키거나 돈을 안 내니까 돈을 내라고 독촉은 할 수 있겠지만 이 SK텔레콤에서, 근데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수정할 수는 없다라는 말이에요. 왜냐면 자동이체 설정해놓은 거는 김한수나 본인이 가입자가 직접 설정해놓은 개인정보기 때문에 이거를 손을 볼 수가 없어요. 독촉은 할 수 있지만. 근데 이런 짓을 했다라는 얘기 아니야? 걔네들 SK텔레콤 논리라면.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자동이체 해제 및 수정은 가입 신청자 본인이 요청이 있어야지만 이루어진다는 말씀이고요. 상식적으로도 마레이 컴퍼니의 법인카드에서 돈이 단 한 푼도 나가지 않았으므로 애초에 자동이체가 설정된 적이 없다는 하나카드 측의 답변이 사실과 부합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대로 SK텔레콤은 자동이체가 설정됐는데도 카드에서 돈이 나가지 않았다라는, 자다가 옆사람 다리를 긁는,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할 겁니다. 당연히 못하죠. 또한 이 태블릿 PC는 SK텔레콤 이 대리점에서 개통이 됐고요. 법정에서 김한수는 자신이 작성한 계약서라고까지 인정을 했어요. 내가 작성했다고. 김한수 지가 법정에서 그렇게 인정을 한 놈이에요. 그렇다면 왜 계약서상 방문 고객 정보란에 본인란의 체크가 아닌 대리인란의 체크가 되어 있는지도 소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명을 어떻게 해? 위증이지. 그거 얘기하려면. 법원에서 지가 했다고 얘기해놓고. 당시 마레이 컴퍼니 대표였던 김한수가 직접 계약한 것이 맞다면 당연히 본인란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본인이냐 대리인이냐는 계약 제출 서류가 달라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자 직접 계약할 경우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김한수가 지가 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쟤는 법인의 대표잖아요. 법인의 대표이자 직접 계약할 경우에는 제출 서류가 대폭 줄어들고 거의 없죠. 직원, 즉 대리인이 하게 되면 서류나 절차가 복잡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김한수의 주장대로 지가 본인 날에 체크를 했다면 본인의 신분증과 뭐 사업자니까 사업자 등록증만 가지고 가면 된다는 것이고, 물론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이라면 신분증 하나만 꼴랑 가져가면 끝이에요. 반대로 당시 직원이었던 마레이 컴퍼니의 김성태라는 사람이 대리인으로 계약을 했다면 당연히 위임장 등과 법인 인감증명서까지 추가로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SK텔레콤이 재판부에 제출한 태블릿 PC 계약서는 신청자 자격에 따른 제출 서류가 하나도 들어봤지 않고 법인 대표이사인 김한수가 작성한 계약서라면, 지 주장대로라면 필요가 없는 법인 인감증명서가 첨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쉽게 말씀드리면 김한수의 주장은 지가 계약을 직접 했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법인 인감이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근데 재판부에 제출을 할 때는 법인 인감증명서까지 제출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조작을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야, 이것도 내야 되고 저것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우리가 태블릿이나 핸드폰을 대리점에 샀을 때는 그 가맹점 일련 번호라든지 작성자 그 직원명이 첨부가 돼야 돼요. 작성이 돼야 돼. 그걸 누락시킨 거야. 그럼 얘네들은 뭐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서 그냥 아무것도 안 써있는 계약서를 갖고 가다 막 지들이 뺏겨 쓰다 보니까 이런 실수들이 드러난 거예요. 미스를 한 거지. 얘네들은 무슨 땅 파서 장사해요? 김한수가 뭐라고? 이게 그냥 무슨 회사 그냥 대표인데 걔네들은 땅 파서 장사하나? 그러니까 이 그 가맹점 번호라든지 직원 명도 안 써있고 아무것도 안 써있는. 그럼 얘네들이 그거를 다, 그게 가장 키포인트거든. 대리점에서는 그거를 본사에 넘겨야지, 올려야지만 그걸로 수당이 떨어지는 거거든, 실적이나. 근데 그것도 누락이 돼 있어. 그럼 막 까만 걸로 칠하고 덮고 지랄 예병을 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 그냥 계약서를 갖고 와서 그냥 뺏긴 거야. 그냥 이것도 그러다 보니까 뭐 카드 자동이체로 설정해놓고 세금 계산서에서 체크돼 있고. 아니 카드 결제를 하는데 그럼 이중과세가 되지. 세금 계산서로 두 개를 다 체크합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직원명과 가맹점 명도, 지점명도 누락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얘들 정신이 없었던 거야, 조작하다 보니까. 즉 법인 인감증명서는 계약서나 첨부 서류 어딘가에 인감 도장을 찍을 때
찍어야 할 때 그 인감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감을 띄워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인 인감을 그래서 띄워간 건데 말이 앞뒤가 안 맞아. 지가 직접 그랬는데 법인 인감을 왜 띄우라고, 왜 법원에다 왜 제출하니? 여러분들이 본인이 직접 핸드폰을 살아가실 때는 인감 증명까지 띄워갈 필요가 없죠. 여러분 핸드폰 사는데 신분증 갖고 오면 되지. 아니면 사업자에 대해서 뭐 하고 싶으면은 소명할 거 있으면 사업자 등록증 갖고 간다든지. 인감 증명서를 왜 띄워갑니까? 본인이 가는데. 절대로 아니죠. 그리고 계약서 어디에도 인감 도장을 사용한 흔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법인 인감 도장이 필요한 유일한 경우는 회사 직원, 즉 김성태가 계약서를 대리로 작성할 때, 김한수가 아닌 대리로 작성할 때 대표이사의 위임장을 지참하고 법인 인감 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그런 상황뿐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결국 앞뒤가 안 맞아요, 말이. 개통 당시의 계약서 작성자는 대표이사 김한수가 아닌 당시 직원이었던 김상태라는 방증이 됩니다. 그런데 또 괴상망측하게 이 계약서에는 위임장도 없어요. 완전히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일일이 짬뽕이라는 거야. 내가 계약한 것도 아니고 대리도 한 것도 아니고 뭐야 도대체. 100% 그냥 조작이라요, 조작. 내가 한 것도 아니고 김성태를 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막 뺏기다 보니까 이 짓 할 된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조작. 이것들을 놔둬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놓고 지금 와갖고 무슨 뭐 SK텔레콤이 2억 원의 조정이 들어간다든지 이 지랄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들이 잘못이 없는데 왜 수억 원대 조정 신청을 하고 지랄들이니? 돈으로 때우려고 하는 거지. 최태원이가 여기에 대해 소명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라. 그리고 돈 문제는 나중이다.